동서로 길게 이어진 지리산에서 서쪽에 우뚝 솟은 정령치. 2차선이 구불구불 이어진 도로를 따라가면 해발 1100m가 넘는 정령치가 나타납니다.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지리산을 통행하는 길인데 이곳에 국내 최초 산악열차가 설치됩니다. 2차선 도로 중 한 차선을 막아 산악열차 선로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2026년까지 1km 구간을 시험 운용한 뒤 정령치까지 13km에 달하는 구간에 지리산 산악열차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주민들이 눈이 와도 운행 가능한 산악열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국내 첫 산악열차라는 점에서 관광 유발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복 2차선 도로 이 한 차선 약 1km 정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도로를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차선을 전용을 철도가 깔리고 한 차선은 폐쇄한다. 그러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저쪽 이제는 연째로 이렇게 넘어서 한 2배 정도 걸리거든요. 또 장기간 공사가 반달곰과 서식동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2030년 그 이상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환경오염과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남원시는 교통 정체 현상은 도로를 신설해 해결하고 시범 사업이니 당장의 환경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초 시범 구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산악열차를 놓는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지리산에서 반달 가슴곰 2마리가 포착된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여기가 반달곰의 주요 서식지라는 얘긴데요. 그동안 수백억을 들여서 반달곰 복원 사원을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반달곰을 쫓아낼 수도 있는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여름 지리산 형제봉. 자욱한 안개를 뚫고 무인 카메라 앵글 안으로 검은 동물 한 마리가 들어옵니다. 반달 가슴곰입니다. 먹이라도 찾는 듯 코를 땅바닥에 대고 연신 냄새를 맡으며 이동합니다. 그리고 약 20분 뒤 이번에는 또 다른 곰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오른쪽 귀에 위치 송신기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이 위치 신호를 통해 추적 관리하고 있는 KM61입니다. 짝짓기 기간인 7월에 2마리의 곰이 목격된 것은 이 지역이 곰의 주요 서식지라는 증거입니다. 수컷개체하고 그리고 다른 수컷개체가 같이 머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수컷개체가 암컷개체를 찾아서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형제봉 일대에는 이렇게 참나무가 숲을 이룬 곳이 많습니다. 이게 참나무 열매인 도토리인데요. 이 도토리가 지리산 반달곰의 주요 먹이입니다. 국립공원 연구원에 따르면 형제봉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달 가슴곰은 4-5마리. 하지만 이 곰들은 몇 년 안에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남 하동군이 이 일대에 15km 길이의 산악열차와 케이블카를 짓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동군은 곰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서식지라고 하는 건 확정된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 하동군에서는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갖고.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고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곰이 살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90데시벨 가까운 수치는 굉장히 높은 거고 반달가슴곰이나 이런 동물들이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는 너무나 확실해 보입니다. 지리산의 반달곰을 복원하기 위해 16년 동안 정부가 투입한 예산만 280억 원. 그런데 또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리산권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은 언제나 선거 때만 되면은 이런 개발 계획들을 내놓고 표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지리산 산악열차로 대표되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인데요. 기획재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고 민간 투자자마저 떠나버렸습니다. 지금은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종승 기자입니다. 지리산 형제봉을 중심으로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관광 활성화다, 환경 파괴다, 여론은 찬반으로 분명하게 갈렸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상생조정기구를 만들어 타협에 나섰지만 재작년 12월
원점 재검토 결론만 낸 채 결국 물러났습니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가 한다 만다가 아니라 논의를 해보자는 논의회장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악재는 겹쳤습니다. 민간 투자 파트너였던 대림건설마저 작년 3월 사업 포기를 통보해왔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업비 1,650억 원 가운데 1,500억 원을 책임질 투자자가 사라진 상황. 민간 투자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만큼 하동구는 모노레일 실시 설계 용역까지만 끝내고 후속 행정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다만 새 투자자가 나타나면 공론화를 거친 뒤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해 사업 추진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무조건 민자 제한이 있다고 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 재정에 대한 기여도, 그다음에 환경성, 기술적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드시 고려하고 전면 백지화를 기대했던 시민환경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다시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중하게 재검토하겠다라는 입장 자체가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해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지화가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답이라고. 전국 최초로 전북 남원시가 산악열차 건설에 나설지도 변수입니다. 만약 오는 10월쯤 남원 산악열차가 정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면 사업 성격이 비슷한 알프스 프로젝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